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개념 때려잡기 후속 강좌로 이제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수학 2 부분인데요. 자, 오늘 첫 강인데,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개념 때려잡기를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셨을 때 이 강의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를 항상 봐야 됩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원이 바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이 수투의 꽃은요, 미분이에요. 미분까지 달려가기 위해선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첫째, 극한의 뜻과 극한과 연속, 극한값을 구분하자.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념을 인강을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처럼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는 뭐 다 아시고 있는 용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연속이랑 불연속 함수랑 곱해서 연속 함수가 된다는 그 이론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토시미와 토뭉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저만의 언어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자, 극한의 뜻과 항상 중요한 거는 타이틀인데 극한의 뜻과 극한의 뜻을 배우고 극한과 극한 값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자, 극한의 뜻이 뭐냐?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x가 지금 x가 자, 같이 봐요.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을 향해서 가까이 갈게요.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 y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5로 가까이 가죠. 근데 5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나요? 큰 쪽에서 가까이 가나요?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fx, 즉 y값은 5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면 y도 5보다 큰 쪽에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y는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근데 극한과 극한값은요 좀 달라요. 극한은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태가 극한이고요. 극한값은 값이잖아요. 값. 여러분들 값이 뭐냐면 딱 떨어진 걸 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과 극한값을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극한을요 이렇게 리미트로 표현을 하잖아요. 개념 강의에서 들을 수 있었듯이. 그렇다 보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fx의 극한 값이 5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라는 건요, 봐봐요. 아까는 5, 그러니까 함수 값은 5에서 5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지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지 따져줬잖아요. 근데 극한 값을 쓸 때는요, 이 5라는 걸요,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5만 쓰면 돼요. 왜? 극한 값은요, 목적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5보다 위에서 가까이 가든 밑에서 가까이 가든 목적지는 5잖아요. 오케이? destination. 그러니까 목적지는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든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든 목적지는 5기 때문에 극한 값은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극한 값이 이 1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가죠. x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좌극한 값이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을요 우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지금 5로 갔죠. 5로 갔기 때문에 이때는요 굳이 이렇게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극한 값,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극한은 가까이 가는 상태고 극한값은 상태다 목적지다 목적지다. 네. 자, 근데요,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극한을 구하려면, 극한값을 구하려면요, 이렇게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하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 이거를요 굳이 y 이퀄 x 그래프를 그려서 y 이퀄 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굳이 1일 때 어디로 가까이 갈까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럼 1보다 작은 쪽에 가까이 할 때 y도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고,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도 y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실 수 있듯이 그냥 대입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극한을. 아니 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대입한 게 극한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함수값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는요 보통 다항함수예요. 쌤, 다항함수가 뭔데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지만 다항함수는 연속함수거든요. 연속함수가 뭔데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좌극한, 우극한 값,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좌극한 값을, 우극한 값을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을 넣어도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대입만으로도.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2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fx 이렇게 함수값처럼 대입함으로써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가짜 0, 진짜 0, 그리고 무한대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무한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무한대를 뭐라고 배우셨죠? 막상 여러분들이 개념 때려잡기를 하실 때 뭔가 부끄러워하고 설명하기를 조금 꺼려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혼자서 할 때는 무조건 진짜 설명이 완벽하게 되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그 11월 수능까지 진짜 노베이스 학생분들은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 세 권 있죠.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 세 권을요 진짜 한번 완벽하게 저처럼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걸만 목표로 해도 됩니다. 다른 거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그 혼자서 때려잡기만 풀면 됩니다. 진짜 이 세 권 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보장합니다, 등급. 자, 아무튼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를 이길 숫자가 없어요. 나는 재산이 무한대야 그러면 무한대만큼 재산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무한대는 이렇게 쓰는 거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대입하기 전에 한번 그림을 먼저 보는 거잖아. 우리 항상 그림으로 봤잖아, 극한값 구할 때. 자,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무한대로 보내볼 거예요, x를. 자, 그럼 y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죠?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은요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0은요 극한값이기 때문에 진짜 0이에요. 근데 봐봐요,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한대분의 7이라고 해볼게요. 이거의 값은 0이거든요. 자, 왜 0인지 볼게요. 분자의 7은요 상수라서 일정한 숫자죠. 근데 무한대는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한없이 커진단 말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거품처럼 막 커져. 그러면 생각해봐,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막 커진다? 그 뜻은 뭐야? 전체는 작아진다는 거지. 그치? 전체가 계속 작아져. 즉 0에 한없이 수렴하면서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0은요 진짜 0이에요, 가짜 0이에요? 가짜 0이에요.
자, 가짜 0이라는 거는요 진짜 0, 그러니까 빵 제로가 아니라 0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를 드러낸다라 해서 가짜 0이에요. 그거를 수학적 용어로 무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무한소.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설명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로 0분의 상수는 뭘까요? 이건 무한대겠죠. 왜? 0은요 제가 뭐라 0은 오히려 이때 가짜 0이니까 이때 0은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한없이 작아진다?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커지게 되겠죠. 그거의 뜻이 바로 뭐였어요? 무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 가짜형, 진짜형, 그리고 무한대. 그리고 극한의 뜻과 극한과 극한값을 구분하자. 그리고 왜 극한을 대입할 수 있느냐? 바로 연속함수의 성질 때문이다. 연속함수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결국에는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볼게요. 부정형 중에서 0분의 0꼴까지 오늘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0분의 0꼴을 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 위의 개념만 있다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는데 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생은 여러분들 호락호락 하나요? 아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선생님. 아 그쵸,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 보세요. 이처럼 지금 분자 분모 1을 대입해 볼게요. 왜? 1 대입해도 된다 했잖아. 1 대입해 보면 분자 0이고 분모 0이에요. 이때 0은 진짜 0이 아니라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무한수를 뜻하는 0이죠. 가짜 0. 0분의 0꼴이 됐네요. 이때는요 0분의 0꼴이 됐다고 해서 0인 게 아니에요. 0분의 0꼴은 어떤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부정형이라는 말이 뭔가? 부정형이라는 말이요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부정형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닐 부에 정해질 정.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값이 될지 정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이런 느낌이야. 자, 0으로 이 가짜 0, 0분의 0꼴은 살짝 그거야. 비닐봉지? 가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면을 통해서 가려 있어 아직. 아직 극한값이 뭔지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이 0을 딱 치워버리는 순간 진짜 극한값이 나오는 거야. 이 0을 어떻게 치우는지가 이제 문제를 제기가 들어오겠죠? 이 0을 어떻게 치우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그리고 유리화. 인수분해가 뭐였어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쌤 그게 뭐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같은 거를요 이게 단항식이죠. 이거를 x, y는 0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인수분해였잖아요. 인수분해를 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0 때문에 지금 진짜 본질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0을 없애주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0으로 만든 인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1이 공통으로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그 약분시킨 다음에 극한값을 대입하면 진짜 극한값인 3이 나온다는 거지. 자, 유리화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화를 통해서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자, 여러분들 자 대답해주세요. 속으로라도. 자, 집중하고 계신 거 압니다. 인수분해와 유리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0분의 0꼴을 탈출하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드러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00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자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을 빵빵 짱 해가지고 내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거야. 극한값이. 그걸 드러내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다?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유리화. 이걸 통해서 0으로 만든 인수를 드러낸다. 오케이. 자, 네, 1번 문제 볼게요. 자, 분모에 1을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1을 대입해 볼게요. 분모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 0으로 가까이 가죠. 자,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0으로 만드는 인수의 개수를 드러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따라해 주세요. 인수분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유리화. 맞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잘 볼게요. 개떼잡 1번 문제 수투. 네. 8의 x제곱 플러스 1. 분자의 견 x제곱 마이너스 1.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fx잖아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약분되고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0으로 그 감춘 자식이 없어졌어. 그럼 이제 편안하게 대입해주면 되지. 그러면 뭐 어떻게 돼? 16F1은 1. 따라서 F1은 몇이에요? 16이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볼까요? 자, 2번 문제도 분모가 0으로 가까이 하고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이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근데 0으로 만드는 인수의 개수,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드러나질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생각한다고 했어. 자, 마음속으로라도 다 얘기해봐요. 1번 어떤 걸 통한다? 인수분해. 2번 뭘 쓴다? 유리화. 근데 개념 때려잡기 2번 같은 문제는요, 지금 인수분해는 좋지 않아요. 유리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리화를 할 때 핵심 가치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 이 루트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야. 루트를 없애주려고. 루트를 없앰으로써 인수가 드러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뭘 곱해줘야 되겠어? 분자에 루트 2x-5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겠지. 왜? 그렇게 하면 자, 이 곱셈 공식 아나요? a 플러스 b 가로하고 a 마이너스 b라는 곱셈 공식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전개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식이 나온단 말이죠. 이러한 느낌을 이용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2x-5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쌤! 분자에만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분수의 성질, 분자에다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으면 분모에도 똑같이 해줘야 돼. 자, 수학에서 중요한 거, 뭔 짓을 했으면 그 일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분자는 안 했는데 분모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를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2x-5-1이 돼서 2x-6분의 자, 2x-6을 2로 끌어내 볼까요? 2에 x-3이 나온다. 그럼 x 분모는 x-3의 루트 2x-5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자, 0으로 만드는 인수의 개수를 없애줄 수 있었어요. 약분해서. 자, 그러면 이게 값을 구할 수 있죠, 이제. 답은 1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극한의 성질은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일단 많이 감사하고,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극한의 뜻,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극한이랑 극한값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극한값은 딱 목적지고, 가짜형, 진짜형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가짜형, 진짜형은 결국에 극한이랑 극한값을 구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극한값은 목적지다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형 중에서 0분의 0꼴의 의미, 0분의 0꼴 탈출법 두 가지 기억나죠? 인수분해, 유리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시간은 극한을 따로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 다음 무한대에 대해서 좀만 더 파고 들어가 보고, 이 부정형 말고도 세 가지 부정형 꼴이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샌드위치 정리를 배우고요, 0분의 0꼴과 인수의 개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극한이고요. 이제 남은 건 연속이고, 연속 부분에는 좀 이제 취향 유형 집중 공략이라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극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